자, 1차 함수 이것의 그래프는 x축에서 만나고 이래 돼 있거든. 그리고 1차 함수 이 그래프와는 y축에서 만나는 1차 함수식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구하려는 1차 함수 수식이 요 그래프하고는 x축에서 만난다. 이 말은 뭐냐면 x절편이 같다는 뜻이야. x절편이 같다. 그러면 여기서 x절편은 어떻게 되지? y가 0일 때 x값이 되겠지. 그럼 따라서 3x 플러스 9 이렇게 된다. 따라서 x값은 얼마?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수식의 x절편이 얼마다? 마이너스 3이지. 그 다음 요 그래프하고는 y축에서 만나는 지점, y축에서 만난다는 건 뭐지? 한번 생각해 봐봐. 이거 y축 있잖아. 어떤 두 개의 직선이 y축에서 만난다는 건 뭐지? y절편이 같은 거지. y절편이 같다 이래 되겠다. 이 그래프에서 y절편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함수 수식의 y절편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지. 그럼 각 절편을 할 때 선생님이 수식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다고. 어떻게 한다? x 쓰고 x절편 쓰고 더하기 y 쓰고 y절편 쓰고 이꼴 1 하면 되겠다. 됐지? 그러면 여기 양변에다가 음수를 곱해주면 음수를 곱해줄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나? 뭐 3분의 x 플러스 y는 어떻게? 그래 마이너스 여기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지지. 그러면 마이너스 1 된다. 따라서 이렇게 써도 답이 돼. 알겠나? 보통 이제 y는 있고 이렇게 나타내지. y는 있고 마이너스 3분의 1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자, 무게가 200g인 빈 저금통에 무게가 200g 빈 저금통에 무게가 7.7g 500원짜리 동전만 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동전을 채운 저금통의 무게가 790g일 때 저금통에 들어있는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자, 500원짜리 그러니까 지금 구해야 되는 거는 500원짜리 동전, 500원짜리 동전 하나의 무게를 알아야 되겠거든. 하나의 무게. 하나의 무게를 알아야 되겠다. 아시겠나? 그럼 하나의 무게를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기서 알 수가 있다고. 여기서. 좀 더 동전, 지금 보면 보자. 이건 구할 필요가 없겠다. 무게가 200g인 빈 저금통에 무게가 7.7g인 500원짜리 동전 이렇게 돼 있거든. 동전만 넣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 다 나왔네. 동전 500원짜리 동전 하나당 무게가 어떻게 되지? 하나 무게가 7.7g이지. 그러면 하나 말고 그럼 x 개 무게는 어떻게 되나? 그럼 7.7x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저금통 자체의 빈 저금통 자체의 무게가 200g이지. 그러면 봐봐. 여기서 동전을 채운 저금통의 무게가 750g이 돼 있거든. 그러면 그냥 꼭 1차 함수 수식을 안 세우고도 할 수가 있지. 지금 970g이 된 이유는 빈 저금통 무게 200g에다가 맞나? 7.7g인 동전, 500원짜리 동전이 X개가 있기 때문에 970g이 된 거지. 따라서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다고. 아시겠나? 그럼 뭐 함수 수식이 꼭 필요는 없다고. 그럼 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 7.7x이 되겠지. 200이 넘어가면 770이 되겠지. 그럼 7.7을 넘겨주면 어떻게 되나? 7.7을 넘겨주면 77 이렇게 되겠지. 위아래 10씩 곱해주면 어떻게 된다? 77분의 7700이 되겠지. 그럼 약분하면 100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500원짜리 동전의 개수는 100개다 이렇게 되겠네.
1062번. 1062번이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다.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이 문제는 한 3-4번 풀어봐야지 응용 문제 풀 수 있다. 자, 두 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거든. A점이 있고 B점이 있어. 요 선분이지. 요 선분. 요 선분을 일자함수 이 그래프가 뭔데? 선분 AB와 만나도록 돼야 되거든. 그럼 요 그래프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지? 요 A에 따라서 기울기가 변하지. 기울기가 변한다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Y절편은 고정이 돼 있지. Y절편은 고정이 돼 있지. 4로 고정이 돼 있지. 따라서 A 값에 따라서 이 선분 AB와 만나는 범위를 보여야 되겠거든. 그러면 지금 그래프를 보면 자 보자. 4 고정되어 있는데 요렇게 A 지점을 지날 때의 기울기보다는 요렇게 어때? 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지. 시계 방향으로 될 때가 시계 방향으로 갈 때가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고 했더라? 시계 방향으로 될수록 기울기가 작아진다라고 얘기했다. 그 다음 B 지점을 지날 때보다는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렇게 돼야 되겠지. 반시계 방향이 되겠지. 반시계 방향이 될 때가 어떻다고 했다? 반시계가 기울기가 커진다 라고 돼 있다고. 이게 이제 왜 이런 걸 하냐면 우리가 기울기하고 가파르기는 다르댔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어때? 얘의 기울기가 얘의 기울기보다 크지. 그 이유는 얘가 2번보다 뭔데? 반시계 방향에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더 큰 거라고. 아시겠지? 간단하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점을 지날 때 A를 지날 때의 A 값을 구해주면 된다고. 그게 기울기거든. 그때의 기울기보다는 이렇게 기울기가 이게 시계 방향이지. 시계 방향으로 가면 기울기가 작아지는 거라. 아시겠나? 그럼 A 지점의 좌표가 2,3이 되거든. 따라서 y는 이꼬르 ax 플러스 4를 봤을 때 x에다가 2를 넣어줬을 때 y가 3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2a 더하기 4 이렇게 된단다. 따라서 a는 얼마가 될까? 4가 넘어가 마이너스 1 되고 2를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 다음 b를 지날 때를 알아보자고. b를 지날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b를 지날 때는 b의 좌표가 얼마야? 1,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대입을 한번 시켜보자. y는 이꼴 ax 플러스 4에서 x에 1을 대입을 했을 때 y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겠지. 마이너스 1은 a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따라서 지금 어떻게 요 선분 AB와 만나는 요 직선은 어떻게 위치에 있어야 되겠노? B를 지날 때보다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지. 반시계 방향. 그러니까 B를 지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러니까 A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보다는 뭔데? 크거나 같아도 되겠지. A가 마이너스 3일 때 B를 지나거든. B를 지난다고. 그 다음 뭐 어떻게 돼? 2,3을 지날 때 기울기가 얼마 나왔다?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야 되겠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이 문제는 여러 번 보셔야 된다. 자, AB가 0보다 크고 BC가 0보다 작을 때 일차함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겠다. AB의 부호가 어떻게 두 개 곱한 부호가 0보다 크고 BC 부호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지. 일단은 요 보면 봐봐. 요 AB의 부호는 일단 0보다 어떻게 되는데? 크지. 크다. 근데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기울기가 어떻다고 봐야 되는 거야? 기울기는 일단 0보다 작다고 봐야 되겠네. 맞지?
그리고 AB 곱해서 기울기가 0보다 크다는 건, AB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건 두 개 부호가 두 개 다 플러스이거나 두 개 다 마이너스이거든. 그럼 여기서 B의 부호가 플러스라고 가정해보자고. B의 부호가 플러스라고 가정해보면, 자, B의 부호가 플러스가 되겠지. 근데 이게 음수가 되려면 C 부호는 어떻게 돼야 될까? C 부호는 음수가 돼야 되겠지. 맞지? 그럼 만약에 B 부호가 음수라고 치자고. 그러면은 B 부호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 C 부호는 양수가 돼야지. 그래야지 두 개 곱해서 음수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 보면 A하고 C하고 곱한 기울기를 봐야 되거든. 그럼 이 경우는 A하고 요 경우는 B가 플러스일 때 A도 저도 플러스가 되니까 A 부호하고 C 부호가 두 개 곱하면 음수가 되게 되지. 요 경우에도 뭔데? 음수고 양수니까 어떻게 되게 되니? 음수가 되겠지.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뭔데? A분의 C 부호는 음수가 되겠다. 즉 Y 절편이 어떻다? Y 절편이 0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우리가 대충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어떻게 그럼 Y 절편부터 먼저 찍지. 음수인데다가 기울기가 0보다 작으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 따라서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1사분면이 되겠다. 그 다음 보자. 자, 1064번. 1064번. 사각형 ABCD가 평행사변형일 때, 평행사변형의 특징을 알고 있어야 되겠지. 평행사변형일 때 C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다고. 이거 약간 좀 편법으로 한번 해볼게. 편법으로. 자, 평행사변형의 특징 중에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어떻게 되지? 뭐가 평행사변형이지? 두 쌍의 대변이, 그러니까 마주보는 대변, 마주보는 변이다. 똥이 아니고 대변 두 쌍이 어떻게 돼야 돼? 평행해야 되겠지. 이라면 평행사변형이라고 한다고. 그럼 평행사변형의 특징이 뭐냐 하면, 평행사변형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대각선, 서로 다른 대각선을 이등분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 말이 어렵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느낌으로 좀 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시겠나? 그럼 우리가 지금은 배우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냐면, 봐봐. 요 두 점에, 지금 같은 건 B점과 B점과 D점의 뭔데? 중점이거든. 중점의 좌표를 어떻게 구하느냐로 바로 한번 해버리겠다고. B점의 좌표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야. 그 D점의 좌표는 6, 얼마? 4.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2가 되겠다고. C점의 좌표는 모르지. 모르니까 뭐 X, Y라고 해야 되고 A, B라 해야 되겠다고. 그럼 중점이 일치하거든.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보겠다고. 중점의 좌표. 어떻게 구하냐면 각 X 좌표끼리 두 개 있지. 더해가지고 아주 직관적이다. 두 개 더해서 2를 나누면 된다고. 그리고 Y 좌표는 Y 좌표끼리 있잖아. 두 개 더해서 Y 좌표 마이너스 4, 4. 두 개 더해서 2를 나눠주면 된다고. 그럼 0이 되고 이거는 얼마 되는? 2분의 1이 되지. 그러니까 중점의 좌표는 있잖아. 중점의 좌표. BD의 중점. BD의 중점의 좌표는 지금 얼마가 됐다? X좌표가 2분의 1이고 Y좌표는 1이지. 그런데 봐봐. 이 일치하거든. AC의 중점이랑 일치하게 된다고. AC의 중점의 좌표랑 일치하게 된다고. 이 두 개 같아야 된다고. 그럼 여기 있는 X좌표끼리 두 개 더해서 2를 나눈다고 했지. 그러면 A-3. 두 개 더한 거야. A 더하기 마이너스 3을 한 거라고. 뺀 게 아니고. 그 다음 2분의 B 더하기 2. 이렇게 된다. 그러면 Y 좌표끼리는 어떻게 돼? 0이 돼야 되니까 B는 얼마가 되나?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지. 그리고 요 놈은 얼마가 돼야 돼? 2분의 1이 돼야 되겠지. 그럼 요 2 날라가면 A-3은 1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된다? 4가 돼야 되겠지. 따라서 요 C점의 좌표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다고. 알겠나? 원래 이제 지금 중점 이거 좀 직관적이지 않나? 어떤 선분에 있어서 어떤 중점의 좌표는
중점의 좌표는 두 개 더해서 절반 해주면 돼. 두 개 더해서 절반. x 좌표는 x 좌표끼리 더해서 반, y 좌표는 y 좌표끼리 더해서 반.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뭐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하지 않을게. 자, 1065번. 다음과 같은 길이와 모양이 같은 막대로 정사각형 한 방향으로 연결을 만들 때 정사각형 8개를 만들려면 몇 개의 막대가 필요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 정사각형 8개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한 개 만들 때 필요한 그 막대가 몇 개지? 4개지, 4개. 그렇지? 그런데 2개 만들려면 자, 원래 이제 4개 있는 데다가 몇 개가 더 필요하냐면 하나, 둘, 3개가 더 필요하지. 2개의 정사각형 만들려면. 그러면 3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이제 4개 있는 데다가 맞나? 요거 요렇게 하는데 3개 필요하고 요렇게 하는데 3개가 필요하니까 즉 4 더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지. 좀 잘 살펴본다. 정사각형을 3개 만드는데 3 곱하기 2지. 정사각형을 2개 만드는데 정사각형 1개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정사각형을 8개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4 더하기 3 곱하기 얼마가 된다? 7이 되면 되겠지. 추론하는 문제다. 3, 7, 21 따라서 25 이렇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다.